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제목이 기니까 사람들이 작품명을 그냥 고민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이 고민시 배우의 존재감이 큰 작품이기는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작품을 이제 중반까지만 보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나름 볼만하던데? 미장센도 좋고 배우들 연기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예쁜 미장센과 배우들의 매력만 가지고 8부작을 전체 통으로 다 재미있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미장센, 연기력 다 중요한데 일단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작품들 중에서는 별 내용 없는데 뻔한 이야기인데도 이런 미장센이나 배우들의 힘만으로 다 보게 되는 작품들이 있기는 하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은,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딱 영화 한 편 정도의 분량이 한계인 것 같아요. 8부작 시리즈물을 그렇게 밀고 나간다?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이 작품이 전개가 좀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 김윤석 배우가 연기하는 전 영화의 이야기랑 윤계상 배우가 연기하는 구상준, 이 상준의 이야기가 다른 시간대라는 거를 극 중반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놓쳤나? 내가 좀 둔한 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말고도 중반쯤 가서야 알아챘다라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 둔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너도 그래? 야 나도 그랬어. 지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최소한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중반까지는 볼만했는데 나머지 그 뒤에 분량은 별로였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미장센과 배우들의 매력만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딱 그 중간까지다. 요런 생각이 들고 요 부분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갈게요. 두 번째는 중반까지는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분위기 조성을 엄청 잘 하거든요. 음악도 되게 의미심장하게 깔리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떡밥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중반이 지나고 나서도 사실 별일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 고민시 배우가 연기하는 유성아라는 이 인물이 후반에 가서야 폭주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일들이 막 일어나긴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대감을 고조시켜 놓은 것 대비 그렇게까지 막 임팩트가 있었나?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개가 불친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개가 불친절한 거를 넘어서서 그냥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전개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을 하니까 그것도 그게 몰입을 하는데 좀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 바로 앞에서 유성아가 대놓고 자동차 돌진을 해가지고 전 영화의 차를 그냥 박아버리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지금 경찰서 바로 앞에서 저런 일을 벌였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수습을 하는가? 그게 되게 궁금했던 건데 경찰들이 전혀 냄새를 못 맡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미새 경찰이 빼준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이따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에 눌러 앉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이 유성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펜션의 손님들을 영하가 계속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했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 참고 있는 이 유성아의 캐릭터도 지금까지 내가 봐온 그 충동적인 유성아가 맞나? 경찰서 앞에서 물볼 안 가리고 그냥 돌진해서 차 박아버리는 그 유성아는 이미 그 첫 번째 손님이 왔을 때 무슨 사단을 내도 냈어야 되는 인물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손님 가고 대학생인 것처럼 속인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그 대학생처럼 속인 아줌마라고 부르는 막 창문에 돌 던지고 지나가고 그럴 동안 다 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던 유성아가 맞나? 진작에 사단을 내서도 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그 경찰서 이야기 했잖아요. 이정은 배우가 연기하는 윤보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경찰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 자체를 개인적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개인적인 낙으로 삼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눈치가 느린 거 아닌가? 별명이 술래라더라 라고 하면서 무슨 무용담처럼 막 이야기하는 것 치고는 이렇게 날카로운 뭔가 수사력을 보여준 게 있었나. 유성아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결국 그 살해당하는 그 젊은 경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저렇게 당한다고? 처음에야 그냥 욕구가 뇌를 지배해가지고 사리분별 안 돼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 후반에 속절없이 살해까지 당하기만 할 때 아무리 그래도 피지컬 되게 좋은 젊은 남자가 저렇게 허망하게 당하는 게 말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영화 메인 스토리의 줄기는 이 온통 공감이 안 가는 거 투성인 거예요. 그 과거 스토리랑 갑자기 합쳐지면서 전 영화가 그쪽 이야기에 개입하는 이유가 전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과거와 현재가 합쳐지는 부분이 느슨하긴 합니다 라고 하는데
한데, 근데 그 부분은 물론 느슨한 거 인정하고 저 역시 그 부분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뒤에서 말씀드릴 그 메시지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할 건데, 이 작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는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력 범죄가 발생한 그 현장과 관련 있는 사람들, 그 장소의 주인들이 겪는 일에 대해서 다룬 작품들이 물론 뭐 없다라고 호언장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든 작품을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작품들이 흔했나? 근데 흔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들은 개구리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어 제목도 더 프로그잖아요. 그래서 영하는 전원 생활을 하면서 큰 욕심 없이 펜션 운영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고, 상준도 가족들과 함께 그냥 전만 좋은 모텔 운영하면서 되게 성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들이 이런 끔찍한 강력범죄에 휘말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분들의 이전의 삶의 패턴들을 보면은. 근데 이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라는 그런 표현처럼 정말 우연히도 그 강력범죄의 현장이 그들이 운영하는 그 장소였을 뿐인데, 상준의 가족은 살인 모텔이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사실 이 영하는 솔직히 본인이 좀 자초한 것도 있긴 해요. 사실 이 처음에 이상하리만큼 이 청소된 방 상태랑 뭐 락스 냄새, LP판에 묻어있는 피 이런 거 발견을 했으면은 신고부터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신고 못한 거를 빌미에 잡혀가지고 끝까지 막 끌려다니게 된 거잖아요. 신고를 하지 않은 그 첫 선택은 당황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고민 씨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잖아요. 그 지경까지 갔으면은 그때라도 신고를 좀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 신고 안 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일을 더 키우는 걸 보면서 솔직히 영하는 뭐 100% 다 응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감정이입이 됐던 거는 상준의 가족이었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 삶이 망가지는 과정과 살인 현장을 목격한 그 트라우마에 대한 묘사를 진짜 잘했더라고요. 이 상준의 가족을 통해서. 물론 이 상준의 아들이 복수하는 그 과정, 복수의 동기는 이해가 되지만 그 복수하는 과정이 너무 만화스러워가지고 이입은 안 되긴 했어요. 사실 이 스나이퍼 총을 사용한다는 것부터가 이거 좀 설정 과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설정 과잉 속에서도 뭐 총을 쏘고 난 다음에 뭐 탈출 경로 같은 거 시간 재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뭐 전자식의 표현을 배경에 섞어서 하고 요런 연출들은 좋았거든요. 근데 총을 사용한다라는 그 과정이 좀 너무 만화스러운 이 과잉의 연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은 묘사가 좀 현실적으로 됐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특히 류현경 배우가 연기하는 이 상준의 아내 은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은경은 진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은경을 보고 뭐 답답하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든 막 극복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상준이랑 계속 부딪히거든요. 잘해보겠다는 사람한테 왜 저래? 라는 생각을 보는 입장에서는 뭐 가질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는 말이 곱게 안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그냥 뭐 힘들다, 지친다 이 정도 수준의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계속 살인 현장에 환각이 나타나고 뭐 우울증에 알코올 의존증에 막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점점 망가져가는 그 과정을 이 류현경 배우가 진짜 소화를 잘 했더라고요. 제목도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이고, 매 화마다 나레이션으로 깔리는 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요런 대사가 있는데, 요게 그 18세기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조지 버클리의 말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은 그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제목에서도 그렇고 반복되는 나레이션으로도 그렇고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조지 버클리가 남긴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범죄를 볼 때 인식하는 것, 지각하는 것은 표면상에 나와 있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이야기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처 지각하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피해자들, 이 작품에서는 사건 장소의 주인들이 되겠죠. 이런 피해자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잖아요.
거잖아요. 뭐 어디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냔 말이죠. 그냥 뉴스에서 보도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가해자 피해자들 뭐 그런 것들만 저희가 인지하고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바라볼 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 작품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식하거나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어딘가에는 어떤 형태로든 뭐 피해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이야기와 상중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시켰던 게 아닌가. 뭐 개연성은 좀 포기하더라도. 지금 조이님이 고민씨님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 방송 때 너무 제가 호들갑을 떨면서 이 고민씨 배우에 대해서 너무 주접을 떨어가지고 너무 투머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여러분들만 허락하신다면 오늘도 고민씨 찬양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고민씨 배우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이 작품은 이런 뭐 메시지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고 고민씨 배우 덕질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고민씨 배우를 화면에 담을 때 구도, 색감, 의상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화면에 담고 있다. 스파게티에 머리를 처박혀가지고 온 얼굴이 막 그 스파게티 소스 범벅이 되어서 막 끄끄끄끄 웃는 그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거기서도 예쁘냐.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총평을 해보자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사실 이런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이 영어 제목인 프로그처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후유증을 겪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나리오적으로 작품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적으로 좀 더 개연성 있고 좀 그랬다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 못했던 이런 피해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요 면이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메시지에 잠식당해가지고 좀 많이 부각시키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이 반면에 이 작품을 감상하실 때 뭐 개연성이나 시나리오 완성도 뭐 이런 것보다는 고민씨 팬이라서 다 상관없어. 뭐 이런 분들이나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력, 예쁜 화면 이런 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난 만족 가능해. 이런 분이라면은 한번 좀 도전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민씨 배우의 팬이라면은 이 작품이 설사 본인의 취향이 아닐지라도 한 번쯤은 시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